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대유행하는 코로나가요. 네. 뒤늦게 걸려가지고 어우, 그냥 방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네요. 아주 편안한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히 나만의 세상. 그 코로나도 딴 때 말고 그런 명절 때 걸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딸내미랑 연극을 보러 갔어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그 고도를 기다리며. 와, 수준 있는 연극이었을 것 같은데요. 수준 있는 연극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수준이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과연 나에게 고도는 있었을까? 진짜 오기는 할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 그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왔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뜻깊은 연극을 네네. 보셨네요. 근데 그거 선택을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따님이 제가 선택한 했죠. 아, 그러니까 딸내미는 별로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이게 나이대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연극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아니면 저처럼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온 집들이 있는데 그 딸들은 대부분 뭐 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관람료가 싼 건 아닐 텐데 엄청 비쌌어요. 비싼 낮잠들을 주무셨군요. 따님들은.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셔서 아주 잘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 지난번 거를 일부라고 하자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2024년 1월서부터 이제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던 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필사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예. 이제 일부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매일매일 그 소중한 글귀를 여기 카드 여기에 담으신 걸 제가 엽서에 소개하겠습니다. 1월 13일 날 쓰신 건데요. 가장 소중한 너에서 한 기절이에요. 네네. 내가 어디 있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기억을 간직해라. 이 글을 쓰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왜 이렇게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쁜 것들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아우 저 녀석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뭐 신호 안 지키는 걸 봐도 저 인간 왜 저래? 그렇죠.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 주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불구하고 우리는 좋지 않은 것들만 봐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저한테 아마 그게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진짜 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부터 배운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눈을 자꾸 갖고 사물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조금씩 생각들도 바뀌고 맞아요. 그런 걸 기억하면은 참 좋죠. 네. 그러면은 다음 여기도 가장 소중한 너에서 쓰신 건데 네네. 서로 어울려서 함께 지내지만 가끔은 당당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쓰셨어요. 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끼리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 왜 먼저 나가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혹시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때문에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런 거 있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분명히 내가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 무리에서 이제 뭐 일이 다 끝나고 얘기가 다 끝났어. 그래서 내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억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 데서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말이 있다든가 이게 정당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든지 되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상상하는 건데 그 부류들하고의 관계가 편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편한 관계라면 음, 정말 당당하게 음, 나 할 얘기 다 했어. 나 먼저 음, 갈게 하고 음, 편하게 갔을 텐데. 맞아요. 아, 그렇지 않아서 그렇겠네요. 음, 예. 이것도 소중한 너에서 쓰신 글인데 때로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해. 군주들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단다. 맞아요. 군중들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인데, 음, 사람들이 다 이러고 가니까 나도 따라서 글로 가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어, 공중 심리를 예, 맞아요. 따라하면은 음, 결코 뭐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예,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소중한 나의 너가 책이 두껍다 보니까 음, 선생님이 여러 글귀를 쓰셨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말할 때를 알고 들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해라고 쓰셨어요. 예, 이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종종 느끼는 건데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낄낄 빠빠 이런 얘기. 뭐 음, 낄 때와 빠져야 될 때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고 아무 때나 끼어든다 이런 그런 얘기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 그래서 이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내가 여기 끼어야 되는가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판단을 음, 해서 이제 거기에 같이 응? 뭐 대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생각 없이 끼어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눈치 없는 사람이 예, 그냥 자기 예,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맞아요. 하고 싶은 말 다 음, 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왜 절에 가서도 젖국을 얻어 먹는다? 아, 이런 얘기. 맞아. 그렇죠. 예, 센스가 예, 맞아요. 있어야죠. 그러면 음, 선생님이 이제 소중한 너의 이제 한 구절이 이제 끝났어요. 네네. 좋은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래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아, 그 우리나라 그 가수가 불렀어요. 원곡은 이제 물론 외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보브 사이드 나우 이은미가 불렀습니다. 네, 이은미가 부른 보브 사이드 나우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네, 오미자. 책 오미자. 제목이에요. 산다는 건 맵거나 쓸 때도 있고 시거나 짤 때도 있습니다. 달콤한 때도 있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오미자라고 그러는 그 분이 이제 어딘가 회사에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오미자라는 그 분이 집에서는 아이들의 엄마, 또 어떤 남편의 아내, 그리고 또 가족 내에서 어떤 뭐 집안의 누나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의 딸일 수도 있고, 이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 청소하고 있는 그곳 사무실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아 여기 빨리 쳐줘요. 이게 뭐예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그렇죠. 때, 예. 그럴 때는 참 세상이 뭐 맵다는 것보다는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그런 글귀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예. 계단에 앉아가지고 산다는 건 이래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 사는 건 다 이래, 응?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네, 맞아, 상대방이 대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생각이 예전보다는 음, 그런 직업에 대한 음, 직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죠. 혹여 그런 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 그래서 아마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좋아지긴 했어도 있죠. 예.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건 새콤달콤한 귤처럼 기분 좋게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라고 쓰여 음,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또 다른 미자 씨가 이제 이삿짐 뭐 정리하고 그 이삿짐 나르고 이러는 일을 하는 그 미자 씨의 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왜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뭐 전세방을 살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이사를 가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점점 예, 예, 늘려가는. 예. 늘려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음, 조금 더 넓은 집을 이제 마련해서 이사를 할 때에 예. 그때 이제 짐을 이렇게 날려주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힘은 들지만 그 또 그 음, 집주인이 고생하셨다고 음료수 하나 이렇게 주고, 그럴 때 음료수를 받아 먹이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음, 이렇게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그 집이 이사를 와서 정리하는 과정을 자기가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음, 그렇게 누군가의 새로운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음, 이러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이제 이렇게 돕는다는 거는 그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음, 느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선생님의 이 글귀를 보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사라는 거는 예, 새로운 꿈을 꾸는 맞아요.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곳인 것 예, 같으네요. 맞아요. 아, 진짜 귤처럼 음, 모두를 기분 음. 좋게 하는 일인 것 같으네요, 예, 정말. 맞아요. 오미자 씨를 읽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너가 또 있어요. 어, 아까 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 가장 음, 소중한 너라는 책이 이제 그림책이지만 그 장면이 다 좋은 글이 들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보통 이렇게 빌려다 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소장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책이다. 이런 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구입을 했고, 그리고 옆에 두고 있으면서 수시로 이렇게 뒤져보는 책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그날에 또 맞는 그런 글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책이죠. 음, 내가 가는 길에 나쁜 유혹이 다가오면 멀리 돌아서 가거라. 음, 음, 맞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유혹이 오면 멀리 돌아서 가라.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저희한테도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한테도 조금 이렇게 왜 나태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유혹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다잡는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 엄마들이 생각해 질 좋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리거나 또 그런 그 좋지 못한 아이들 왜 유혹에 빠지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이성이 완성돼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보다는 나를 좀 다잡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선생님이 좀 나태해지는 거에 대해서 네네. 용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 난 나이가 먹어서 이거 못해 이제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뜻이었군요. 네, 그러면서 그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나이를 핑계로 대면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우리 이 나이 먹어서 유혹이 우리한테 올 게 뭐 있겠어요. 그런 게 유혹이지. 아유, 선생님 같이만 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작은 눈덩이의 꿈에서 이제 한 구절인데요. 네네. 내 힘으로 굴러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알 수 있어. 맞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작은 눈덩이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왜 사회공헌 활동으로 만나거나 이럴 때 보면 아이들이 보통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고 그렇죠. 부모들이 뭐 이거 해 저거 해 또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뭐 돈이 잘 벌리는 직업 또 뭔가 이렇게 왜 존경받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하라고 보통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닥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부모의 뜻에 따라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게 살면서 이제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이제 포기를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도 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작은 눈덩이처럼 본인이 좋은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후회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미 저는 이제 그린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키웠지만 그 우리의 아이들이 또 그 밑에 세대의 그러니까 손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글귀를 보니까 저희 손녀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손녀가 이제 어렸을 때는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그 뭐 아이돌 막 그런 거에 대한 꿈이 되게 크고 아이들이 꿈이 뭐냐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 맞아. 연예인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데 저희 손녀는 다행히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자기 친구 뭐 아무개가 그렇게 쉬는 시간마다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꾸민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면서 근데 할머니 나는 걔가 아이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 춤추고 그러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걔는 유치원 때부터 공룡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가 되고 싶다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구나.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막 이런 걸 떠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꿈이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거는 중요진 않아요. 그러니까 걔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부자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 나이에 진짜 꿈꿀 수 있는 꿈을 제대로 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는데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이제 그린 할머니의 손주 그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참 이렇게 그 다양한 수다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쓴 걸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죠. 저희가 하는 방송은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너에서 또 한 기절 소개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 소망을 품어보길 바란다. 이걸 쓰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거를 쓸 때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그 놀잇감도 이렇게 적당히 없고 그럴 때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전기불 그런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깜깜했어요. 근데 여름이면 엄마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리고 이제 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워서 그거 모기 뿌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부채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5남매였는데 그 5남매를 이렇게 눕혀놓고 진짜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그 밑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들이 무서운 것도 있고 또 막 통쾌한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무슨 특별한 소망보다는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런 나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무섭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죠. 네, 맞아요. 저는 할머니한테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엄마한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그 옛 이야기는 저도 이제 신기한 게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제가 50대 후반? 그때 도서관에를 갔더니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구나 하고. 네, 맞아요. 그 선생님도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이제 뭐 장화홍련, 공지파치, 또 뭐 홍부전 보통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림책으로 나온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옛 이야기 책이나 뭐 이런 걸로 전체로 묶여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외할아버지 사랑방에 이제 저녁이면 동네에 그 남정네들이 농사 일을 마치고 할아버지 사랑방으로 모였대요. 그 모여서 할아버지가 낮 동안에 읽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저녁 때 재미나게 거기다가 이제 뭐 조미료를 가미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나게 들려주고 그럴 때
그 옆에 이제 외동 딸이었던 엄마가 늘상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그게 또 그 엄마가 당신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은 다 전래동화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보통 시골에서는 밤에 화투 치고 막 그렇게 그냥 안 좋은 문화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선생님의 외할아버지 덕분에 그 근처 분들은 얼마나 건전하고 맞아요. 그런 삶을 사셨는지 상상이 되네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어쩌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농사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책 보는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시면서 맞아요. 전파력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냥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 근데 사람이 아프면 거기에서 좌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사신 아주 훌륭한 삶을 사신 외할아버님을 두신 것 같습니다. 아마 책으로 힐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너에서 날마다 휴식하고 반성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해 라는 글귀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그냥 하루가 후딱 가고 그리고 저녁 때 너무 바쁘게 있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잠들 때도 있고 그날 내가 뭐를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 꼭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못 갖고 지나갈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뭐 자기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용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짝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과연 내가 뭐 잘하고 살 수만은 없지만 그렇죠. 잘하고 사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정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저를 위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 스쳐가는 생각인데 가족들 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주변에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가족이 그러니까 부부가 한 방을 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방을 하나씩 주기도 하지만 맞아요. 근데 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오늘 하루 산 것도 되돌아볼 수 있던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조차를 못 갖는 이유는 혼자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어떤 때 보면 옛날에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편할 때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누구도 타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이니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곰씨의 이자라는 책에서 한 구절입니다. 물론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해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여기도 맞아요. 혼자 있고 싶은데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책을 이제 읽고 그걸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아프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이제 막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남은 이제 아버님 이제 식사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환자가 있으면 집안에서 냄새 난다고 매일 목욕을 시켰어. 매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론 시어머니하고 같이 했지만 그렇게 그래도요. 그렇게 하고 또 시트 다 벗겨서 빨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아이들 맞이하고 또 아이들 숙제 좀 봐주고 그러다 보면 저녁이고 또 저녁 가족들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 보통 그때가 되면 이제 12시쯤 되는 것 같아요. 12시에서 새벽 1시 그때까지 저는 거실에서 소파에서 책도 보고 저만의 시간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엄청 피곤할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 시간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쓰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제 그게 낮이나 이런 그런 시간대에 있으면 참 좋은데 늘 아이들이 벅적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쓸 때 곰씨의 의자에 곰씨가 차도 마시고 그 조용히 음악도 듣고 이러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토끼가 나타나고 또 다른 토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토끼들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기 토끼들이 태어나고 그 공간이 이제 곰씨의 의자보다는 그 토끼들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맨날 정신없이 막 벅적벅적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내려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용기 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필요하죠. 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사실 나는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다 피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지만 이제 서로의 어떤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책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애들 키우면서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때에 제가 12시에서 1시까지 새벽 그 시간대를 내가 내 시간으로 만들었던 거 뭐냐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곰씨의 그 의자에 나온 그 구절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한테 맞추다 보면 그 분위기가 괜찮은데 근데 그게 서로 말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왜 나를 방해하고 그냥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으로 하다 보면 맞아요. 서로한테 감정만 쌓이지 결코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다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중요하죠. 네네. 이번에는 두더지의 고민에서 한 구절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말이지 고민을 말하며 눈덩이를 굴려보렴. 그러면 고민이 다 사라질 거야. 이거는 이제 꼬마 두더지가 그 겨울에 친구가 없이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친구가 없어.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두더지의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예요.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말하고 이제 눈덩이를 굴려라. 근데 이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은 이제 고민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그 토끼가 이제 그 눈덩이를 굴리면서 주변에 이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눈덩이를 굴리느냐고 못 봐. 못 봐가지고 그 눈덩이 속에 그 기다리던 친구가 들어가고 또 눈덩이가 커지면서 또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이 이제 그 두더지는 나는 결국은 친구가 없이 겨울을 보내야 되나 봐. 이렇게 할 때 엄청 커졌던 눈덩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 그래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뭐 바글바글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눈덩이가 깨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다 들어있던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과 겨울을 그 행복하게 이제
외롭지 않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뭔가 고민이 있거나 예. 이럴 때 눈덩이를 굴리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밭에서 풀을 뽑거나 밭에 이제 이렇게 뽑아놨던 풀 이런 걸 말려가지고 태우거나 이제 종종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관절이 다 피해가 가서 힘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이제 불을 이렇게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거 태우면서 불멍도 하고 그렇게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나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졌거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웨스트라이프가 부르는 마이 러브. 웨스트라이프가 부른 마이 러브였습니다. 네, 그러면 책 또 소개하겠습니다. 달리기에서 한 구절인데요. 출발선에 있나요? 이미 달리고 있다고요?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라고 쓰셨어요. 네, 그거는 거의 글이 없고 이제 그림만 있는 그런 책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 마라톤은 뭐 40km인지 뭐 이렇게 완주하는 게 뭐 40km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쓸 때 생각난 게 뭐냐면 그 기안 팔사라고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인지 뭐 만화 작가? 그 기안 84가 마라톤 그 대회에 나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출발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갔는데 중간에 이제 완주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기안 84도 그게 처음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막 이제 포기할 정도로 너무 힘도 이제 막 딸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뭐 엎어지기도 하고 막 눕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옆에 가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뒤처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으켜주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완주를 하긴 했어요. 근데 혼자였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주변에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서 완주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걸 한번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왜 달리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1등인 사람은 뭐 제일 높은 자리,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데 여기는 그 이렇게 단이라고 그러지 단이 다 예. 똑같은데 거기에 전체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 올라올 수 있도록.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혼자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중간까지 본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달리는 부분까지는 봤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예.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맞아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네, 맞아.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해야지. 네, 맞아요. 함께 가야 행복하고 정말 행복할 삶을 사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작은 눈덩이의 꿈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라고 쓰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작은 눈덩이의 꿈에 나온 건데 이제 그 작은 눈덩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큰 눈덩이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큰 눈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따라가던 까마귀? 네, 까마귀. 까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까마귀가 이제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뭐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라고 그 눈덩이가 말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기도 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었던 건데 그게 아마 호두 할미와 그린 할미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소개하시니까 제가 까마귀인가요? 서로가 까마귀도 됐다, 눈덩이도 됐다,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데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이런 행운은 없겠죠? 맞아요. 네, 저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래서 그림책으로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또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달 동안 쓴 글을 가지고 이제 뭐 한 2부에 나눠서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3부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주 더 해가지고 3부로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아쉽지만 네. 벌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네. 지금까지 그림책 비경쟁 토론 호두할미와 그린할미가 진행하는 티키타카였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